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정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제3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시민보고회가 익산 통합전수관에서 열렸는데요. 문화도시는 200억 원을 들여 4대 방향 13개 전략으로 추진됩니다. 익산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 익산 법정문화도시 지정 시민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익산 문화도시는 도시와 역사의 재인식, 시민주체 플랫폼 구축, 보성문화도시 브랜드, 문화도시 생태계 구축 등 4대 추진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이 같은 방향으로 13개의 세부 전략 사업이 추진됩니다. 도시와 역사의 재인식은 익산의 도시 정체성을 세우자는 목표로 익산학 시민문화학교, 익산 근현대 아카이브 구축 등의 사업이 진행됩니다. 도시의 정체성을 세우는 데는 역시 역사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도시 역사를 시민들이 인식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알아가고 시민들 스스로가 도시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게 하는 구조. 그래서 도시가 역사고 마을이 역사고 사람이 역사다 이런 구조에서 궁극적으로 익산학이라고 하는 어떤 틀을 만듭니다. 다음으로 시민주체 플랫폼 구축은 시민들이 문화도시의 주체가 되는 구조를 만들자는 목표로 문화도시 3355, 문화마을 29 등의 전략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진행하는 그 문화도시 3355에는 또 어떤 시민들이 참여해서 또 어떤 이야기, 어떤 제안을 하실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태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직접 서동과 장터 사람들이라고 하는 마당극을 운영도 했고요. 자전거로 떠나는 문화산업여행 코스를 시민들이 직접 개발했던 보성문화도시 브랜드는 전국 16개 문화도시 중 익산이 다른 문화도시와 구분되는 특징을 갖추자는 목표로 사람이 보석이다, 보석공방 프로젝트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공장에 오셔서 같이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어떤 이런 제품이라든가 어떤 이제 공예품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 표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화도시 생태계 구축은 문화도시가 5년 정부 지원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문화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계획으로 문화도시 거버넌스, 문화동아리 육성 등이 있습니다. 문화도시가 된 이후에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하고요. 지속을 위해서는 다음의 주체는 청소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이번에 저희는 문화도시, 원도시 중심의 청소년들과 함께 거점 공간을 좀 만들고 또 원도심에 있는 문화예술의 거리, 그곳에 청소년들과 함께 방문하고 올해부터 5년간 국비 등 200억 원이 투입돼 다양한 문화도시 사업이 추진되는 익산. 문화도시 익산의 모습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신산업과 SOC 분야 국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시는 신지 영만 국도대체의회도로 확충 예산 26억 8천만 원과 엑살 소재 부품 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 운영 예산 20억 원 등 총 2,17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산업과 SOC 분야 예산이 확보되면서 익산시의 신산업 생태계 구축과 교통망 확충 계획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익산시가 각종 평가에서 42개 부문을 수상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자치행정 전국 최우수 기관 등 중앙부처와 전라북도, 공공기관 등 17개 기관으로부터 42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또 인센티브로 4억 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익산 시내권 불법 주정차 단속 50분 유예 방침이 연장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당초 지난달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불법 주정차 단속 50분 유예 방침이 코로나19 대응 단계 완화 때까지 연장됩니다. 하지만 차량 통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는 현행대로 30분까지만 허용되며 교차로와 횡단보도, 소화전 앞, 버스 정류장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예외입니다. 익산시의 복지 인프라 확충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대표 사업 중 하나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건립됩니다. 익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건립됩니다. 익산시 인구의 약 1%에 해당하는 2,400여 명의 발달장애인을 위해 필요한 시설입니다. 전체 사업비 80억 원 가운데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시는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한 뒤 오는 2023년 평생학습센터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삼성동 일원에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짓고 강의실과 도서관, 직업능력 개발실 등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저희가 당초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제 주민 의견이나 지역 주민이나 발달장애인 부모님들께서 많이 그동안 요구를 해주셨거든요. 국회의원과 도의원님들과 또 익산시가 같이 합심해서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건립하자라는 의지를 모으고 추진을 해볼 것을. 그동안 발달장애인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이른바 교육단절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간보호센터에서 교육을 받거나 군산 평생학습센터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익산 평생학습센터 건립 추진으로 교육단절 문제가 해소될 전망.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평생학습센터 건립 현실화에 기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평생교육이 누구보다도 필요한 분들이 발달장애인인데 평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이런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평생학습관이 생긴다는 것은 너무나 잘 된 일이고 우리 장애인 가족분들이나 발달장애인들이 정말로 환영하는 일입니다. 너무 감사드리는 상황입니다. 평생교육시설 확충으로 발달장애인들의 교육단절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올해부터 자립준비 청년에게 자체 수당을 지급합니다. 익산에 거주하는 자립준비 청년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수당 말고도 5년간 매월 20만 원씩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자립준비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도내에서 처음으로 내년 지급 대상자는 5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자립준비 청년은 아동 양육시설 보호가 종료되면서 독립을 하게 되는 청년을 말합니다. 익산시가 인화공원과 호남 고속국도에 도시숲을 조성했습니다. 시는 인화공원 인근에 소나무와 수국 등을 심고 산책로를 설치해 나룻가 도시숲을 만들었고 호남 고속국도 주변 축사부지를 매입해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했습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약을 통해 대간선수로 유휴부지를 활용,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숲을 추가로 만들 방침입니다. 익산 도심 속 생태공원인 송정제공원에 야간 경관 조명이 설치됐습니다. 시는 송정제공원 저수지의 노후화된 울타리를 LED 조명 울타리로 교체하고 터널 분수 조명 등을 설치했습니다. 송정제공원에 설치된 경관 조명은 일몰 후부터 저녁 11시까지 점등되며 계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익산 두 번째이자 전국 세 번째 자치연금 마을로 선정된 여산면 수은마을에서 태양광 시설과 저온 저장고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시설이 완공되면 마을 자체 사업으로 얻은 수익이 어르신들을 위한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농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마을자치연금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마을자치연금은 마을 공동체 회복과 농촌 인구 유입을 목표로 하는 익산형 연어 프로젝트입니다. 지난달 28일 수은마을 주민과 정헌율 익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자치연금 익산 2호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수은마을에는 태양광 발전 패널과 180제곱미터 규모의 저온 저장고가 설치됩니다. 시설 설치를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대중소기업 농어협력재단 등 협력기관이 3억 원을 사업비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저온 저장고를 활용해 수은마을의 특산품 양파를 가격 상승에 맞춰 판매하고 시설 사용료로 벌어들인 수익을 마을자치연금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설 수익으로 마련된 연금은 수은마을에 5년 이상 거주한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돌아갑니다. 이에 따라 수은마을 주민 40여 명이 연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주민들은 자치연금 제도가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주민자치연금 사업을 한다고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소문이 난 것 같아요. 다른 마을들은 자꾸 활성화돼서 인구가 준다고 하지 우리 마을에 자꾸 인구가 유입돼요. 우리 마을은 인구가 지금 한 15명 이상 유입이 됐어요. 우리도 그 마을 가면은 연금을 받을 수 있냐. 지금도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참 너무나 기뻐요. 익산시는 마을자치연금 1호 마을에 이어 2호 마을도 탄생시킨 만큼 자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법인을 발굴해 자치연금 마을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는 3호 마을이고 익산은 2호 마을인데 저는 이 하나 이제 더하기 문제고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확산되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호 마을에 이어 익산에 만들어진 마을자치연금 2호 마을. 어르신들의 노후 복지와 농촌의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익산 지역 농민들이 익산시로부터 농기계를 저렴하게 임대하면서 경영비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농기계 임대 사업에 120종 570여 대를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대료를 50% 감면해주면서 9,500만 원의 농가 경영비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소규모 영세 농업인이 밭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중소형 농업기계 186대를 보급했습니다. 익산 지역 청년 농업인이 지난 4년간 144명이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2018년부터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고 귀농귀촌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을 벌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 대상자는 지난해까지 144명이 선발됐습니다. 이들에게는 영농 정책 지원금으로 매달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3년간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후계농 융자금 3억 원을 10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신규 9곳과 기존 44곳 등 모두 53곳을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했습니다. 새로 지정된 음식점은 락시루와 이화동산, 현대뚝배기 쌈밥 등입니다. 또 이미 지정된 44곳에 대해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지정했습니다. 시는 올해 지정된 모범 음식점 53곳에 대해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 융자와 상수도 사용요금 30% 감면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익산 망성면 이장협의회가 백미 200포를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쌀은 관내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 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익산 신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웃돕기 성금품 기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장협의회가 성금 300만 원을, 푸드 마트데이가 200만 원 상당의 백미를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성금품은 도움이 필요한 신동 주민 150여 세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익산 원광중앙신협이 동산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